가장 모범적인 스님, 그 최상의 모범상입니다. 그 스님은 일거수일투족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범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가장 모범이고, 스님을 공경하는 것도 그보다 더 할 수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스님입니다. 제 방에 있던 큰 스님들이 와서 오대산에 한번 쭉 보고 만화 스님을 보시고 가면은 만화 스님을 안 잊어버려요. 아, 그런 스님이 다 계시냐, 정말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 그런 스님입니다. 내가 오대산에서 출가해서 근래의 최고 도인의 한한수 밑에 내가 공부를 하고 중로를 배웠는데, 월정사를 지켜야 상원사의 선방도 할 수 있고 사람도 키워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어느 정도 대처하고 어느 정도 거기 되니까 법당을 재건해야 되는, 월정사를 재건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도 키울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 원력이라 아무도 못 갖는 원력. 그 당시에는 누구 월정사 주재하려도 먹을 것이 없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절에 헌신적으로 대중을 잘 시봉하고 또 오대산의 중창조로서의 역할을 하신 이제 그런 분이시다 하는, 또 하남 스님, 탄어 스님으로 이어지는 이 가풍을 계승해서 또 하남 스님이나 탄어 스님을 또 널리 하나 선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어려운 시절에 틀을 닦으신 분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죠. 문수성지 오대산. 그곳은 성교를 겸수한 근대 최고의 도인 하남 스님과 현대 최고의 학승 탄어 스님의 화엄 종지가 깃들어 있다. 하남 스님과 탄어 스님의 법맥을 이은 만화 희찬 스님은 한국 전쟁으로 폐하가 된 오대산 월정사를 문수 사상과 화엄 사상이 가득한 대가람으로 되살려 스승의 가르침을 드날릴 기반을 마련했다. 가람을 수호하고 불법을 선양한 원력 보살 만화 희찬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평안남도 덕천군의 외정시대 중농 이상의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고, 또 만화 희찬 스님께서도 7세 때부터 사수삼경과 모든 그런 것을 이수를 하시고, 어떤 당시에 역학의 동양사상이 알고 아주 밝은 집안이셨습니다. 그러한 집안의 그 손자를 대동아 전쟁에 가서 살리기 위해서 하남 스님 밑에 출가를 시키게 됐습니다. 처음에 출가해서 이제 하남 스님을 시봉을 하시면서 너는 앞으로 타너 스님의 상자가 되거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남 스님을 시봉하고 또 타너 스님을 시봉하면서 오늘의 월정사가 있게 됐고, 모든 대중들을 제접하고 하는데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남 스님이 오대산에 들어오시던 시기는 일제 시기였고, 입적하실 때가 6.25가 발발되던 그 해에 입적을 하셨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상원사에서 스님의 시봉을 전적으로 하셨고, 또 제방에서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러 상원사에 오실 때 원주의 소임을 맡아서 모든 그 살림살이를 직접 챙겼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1939년 18배 나이로 전쟁을 피해 입산 출가한 희찬 스님은 자취를 감춘 학이 되어 27년 동안 오대산을 나온 바 없는 하남 스님을 시봉하며 수행자의 기본을 배웠다. 특히 참선, 염불, 간경, 의식, 수호 가람의 승가 오칙으로 수행자의 본분사를 여실히 보여준 하남 스님으로부터 철두철미한 승려상을 익혔다. 이제 나라에서 피난 가라 그러니까네, 그래 대중공사를 했다는 게요. 어른 스님 이제 그러니까
같이 내려갑시다 하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나이 지금 죽을 때가 되고 나 몸도 아픈데 가다가 죽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 나는 절에서 남아서 절 지키다 죽겠다 했다는 게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공사를 하기를 그럼 뭐를 누가 시봉을 모실 것이냐 하니까 우리 스님 나서가지고 소성히 하겠습니다 했다는 게요. 우리 노장님께서 그러니까 탄허 스님이시죠. 탄허 스님께서 금년에 아무래도 시운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 모시고 남방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전 대중을 거느리고 가라. 먼저 가라. 그리고 나는 혼자서 상운사를 지키겠다. 이러시고 이제 상운사를 혼자 지키시고 딱 가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또 거역을 못해요. 그러면 저희들 못 가겠습니다. 이것도 못해. 그 스님들 저기가 그만큼 신뢰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허 스님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는 대중을 데리고 이제 통도사 쪽으로 전부 피난을 가십니다. 가시는데 희찬 스님, 그때는 만화 스님이 아니고 희찬 스님이신데 희찬 스님이 노 스님을 이렇게 혼자서 두고 어떻게 가느냐. 저는 노 스님 시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도 그래 그게 잘 됐다. 그러면 네가 시봉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는 희찬 스님도 젊은 스님이니까 그래서 다 피난 가고 없는 절 시봉하면서 지키신 분이 희찬 스님이세요. 오대산을 지킨 분이 그러니까는 6.25 난국에서 오대산을 지키신 분은 희찬 스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노 스님이 거기에 계시지만은 시봉이 아무도 없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시봉을 하면서 노 스님을 모셨으니까 그 노 스님 지킨 것이 바로 오대산 지킨 거란 말이에요. 이제 1.4 우태 이후에 이제 월정사 전수하고 상운사도 이제 이 전수하기 위해서 일개 소대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은 이 중도로 다는 사람은 부처님을 모시고 저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나의 이 도리다.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다. 그 스님들은 죽게 되면은 하장을 해야 되는데 이 난리 중에 내가 가게 되면은 그러면 누가 하장시켜 줄 수 있겠는가? 그냥 이대로 불을 지르시오 하는 이런 이제 이법망구의 그런 호연지기를 보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감동을 해서 문짝만 떼놓고 마당에 쌓아놓고 불 지르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런 광경들을 이제 만화 스님께서 다 이제 목도를 하고 직접 보셨잖아요. 그 이제 북한 인민군이 후퇴를 하면서 우리 스님에게 살을 한 가만 짊어지고 따라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인민군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게요. 총 데리고 가자 한 데는 안 갈 수가 없으니까네. 그래 북대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저쪽 인제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 북대 그 영마루에 이제 지게를 이제 쉬면서 우리 스님이 그때 인민군 그 장교를 보고 어른 스님이 지금 아픈데 내가 가고 나면 어른 스님이 간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스님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남 스님이다 하니까 그 장교가 아들라는 거예요. 뭐? 그 유명한 하남 스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가서 빨리 시봉하라고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인민군조차도 그 하남 스님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하남 스님의 위범 망구의 삶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희찬 스님. 하남 스님의 열반 이후에는 잿더미로 변한 월정사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였다. 1952년 동별당 상량을 시작으로 평생에 걸친 스님의 가람 보고는 하남 회상의 승가 오칙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 이제 그런 그 상원사에서 입적하시면서 그 타너 스님은 그 출가할 때부터 이제 그 중광을 지내고 강사를 하면서 금강경으로부터 모든 역경 사업을 해서 불교를 현대화하는데 노력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는 중에 너는 앞으로 그 월정사가 저렇게 폐사가 됐으니 그 교구 본사이면서 한국 불교의 중심맥이다, 혈맥이다. 또 한국 불교의 월정사 터는 월화 박주형이고 부국 강병형이다. 월정사로 있음으로 인해서 한강의 시원지가 금강연으로부터는 맥이 있고 그러한 5대 명산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그런 곳이 월정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민족 상잔에 더구나 아군에 의해서 이렇게 불사지는 것은 이 민족 정기와 민족 정신을 불사지는 것이다. 이것을 네가 복원을 해서 앞으로 개성을 해서 한국 불교의 정신을 잇고 또 그 동양 사상의 어떤 그런 맥을 잇고 불교가 새로워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은사 스님께 그런 말씀을 부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명을 따라서 평생을 기도와 인욕과 정신으로서 그 숱한 고난을 겪으시면서 오늘의 월정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는 스님께서는 이미 이력 다 끝나시고 공부는 다 모든 준비가 갖춰 있던 분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총 그것을 그 수도원에 뭘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던 분이 양청우 스님이라고 이제 나중에 그 조계사 주지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 스님께서 그렇게 책임지고 수도생들 식량을 자기가 대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수도원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했다 그래요.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일을 묵묵하게 잘 지키고 참아내신 분은 또 희찬스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욕보살이라고 말 붙이기에는 너무 훨씬 능가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어떤 상황도 이만큼도 부정적인 마음이 안 나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타너 스님께서 그런 또 열린 불교 속에서 수도원은 아마 사부대중이랄까요? 일반인들도 여기 이제 한국 사회를 또 지도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를 갖다 양성해야 된다는 이런 논력도 계셨고, 또 이제 불교를 갖다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정화벌사 이후에 제대로 된 스님들이 또 성당과 사회를 지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교육불사를 하게 되었고, 그걸 이제 만화 스님께서 다 이제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 가람을 일구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야 어떻게 보면 철저한 성가 오칙의 이런 내용들이 이게 함께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런 일들을 다 수행해 올 수 있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맨손으로 임법당 하나 겨우 일군 스님은 1956년 은사 스님을 도와 수도원부터 개설했다. 양식이 없어 옥수수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양봉까지 하며 재정을 보충했지만 수도원은 3년째 되던 해에 해산하고 말았다. 타너 스님은 삼척 영은사로 옮겨 수도원을 계속했고, 희찬 스님은 1년간 만행을 하며 잠깐 신흥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정묵당을 지었으니 스님의 가람수호 원력은 쉼이 없었다. 오대산으로 돌아온 스님은 은사 스님의 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일층 정진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법당제 개우지 않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른을 모셔야 되니까네. 어른을 모시는 게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네. 그래야 방산골당 급기야 지었다는 거예요. 어른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강원을 하려고. 왜냐하면 어른은 강원 안 하면 사람 안 키우면 법당 100개 지어도 소용없다고 그랬거든. 그래 강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네.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방산골 지은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렵고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정말 대중 수용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래요. 또 그 물은 다 거의 전소된 속에서 대중이 거처하기도 어려운 이제 이런 속에 그런 대중을 수용해서 또 수도원을 개설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 탄호 스님께서는 항상 이 어려운 이 오대산 속에서만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역경불사라는 거. 그래서 저 원고지를 싸들고 서울로 가고 이 암자로 옮겨가고 하면서 그 역경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그러지만은 이제 이 오대산에서 또 뒷바라지가 될 수 있는 길들은 또 해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만화 스님께서 탄호 스님을 또 지극히 잘 모시면서 이 오대산의 이 중창불사 또 하남 스님의 그런 수행가풍 이런 게 개성될 수 있게끔 최선의 삶을 다한 거죠. 탄호 노스님과 은사 스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스님께서 화엄경을 이제 완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출판 기념으로 화엄 법회를 열자 대특한 법회를 열자고 이제 논의를 하셔서 그해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약 3개월 동안 제방에 있는 대강백 스님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근래 월정사에서는 아주 제일 큰 법회가 열렸고 이런 것들이 근래에 많은 그 강습회의 어떤 시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잘 알려진 무비 스님이라든지 또는 통광 스님이라든지 이런 대강백들이 참여하셔서 오전에는 탄호 스님의 화엄경과 또 다른 여타의 스님이 강의하신 장자라든지 이런 강의를 하셨고 오후에는 참석하신 스님들 가운데에서 또 한 분이 나서셔서 자체적으로 논강을 하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근래 드물게 보는 그런 법석을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그런 아주 좋은 공부하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진정한 불법 수호요 미래를 여는 길이라 여긴 은사 스님의 뜻을 따라 역경불사를 돕고 학인들을 뒷바라지한 희찬 스님. 진정한 시봉은 어른 스님을 극진히 모시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깊고 넓은 사상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데 있음을 스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듯하다. 항상 하남 스님께서는 중노로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또 촌합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 항상 이 하남 스님을 표상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이제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탄호 스님의 또 이 큰 제자로서 또 탄호 스님의 여러 가지 이제 역경에 대한 뒷받침, 교육 불사에 대한 뒷받침, 또 그러면서 이제 대중을 시봉하고 또 6.25 때 전소된 이런 가람을 하나하나 복원해가는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이 만화 스님의 그 시절에 가장 모범적이고 또 표상적인 그런 일을 수행해 내셨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르신이 아니었으면은 당시의 외정 말기에 하남 스님의 그런 수행 성가상이 전승이 될까? 탄호 스님의 그런 시봉을 하지 않고 그런 불교에는 법통이 있고 종지 종통이 있고 설통이 열려야만이 탄호 스님께서는 큰 스님이라 그랬습니다마는 법통과 각 그 산중에 종지 종풍을 만화 스님, 희찬 스님이 아니면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수립을 해서 오늘의 오대산, 한국 불교의 중심인 오대산이 있게 했고 월정사가 있게 했고 일생의 일을 그래도 가장 원만하게 잘 마치신 분은 희찬 스님입니다. 죽은 그러면 출가해가지고 일생의 일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완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 하남 노스님을 받들어 모셔서 시봉을 하셨다는 점, 그래서 열반을
멋있게 지켜서 모셔드렸다는 점이 첫째고, 둘째는 탄원 스님과 같이 그렇게 큰 어른을 스승으로 모셔서 그 어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어른이 하고자 하는 화엄경 대작불사를 이루도록 해주신 것, 이것도 대단한 큰 원력을 성취하신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올장사를 가람소를 그렇게 해서, 지금 올장사 가 보시면 알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암자처럼 이렇게 몇 개 있던 것을 그렇게 대가람으로 대가람 터전을 마련하셨다는 것. 그러면 이거 몇 가지를 성취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성취하신 분, 그래서 저는 시찬 스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남 스님에서부터 탄어 스님으로 이어진 대화엄 사상을 오대산에 꽃 피우기 위해 진력을 다한 만화 희찬 스님. 손수 나무를 자르고 돌을 옮기며 월정사를 부처님 도량으로 일구고, 감자와 옥수수는 물론 산나물을 캐고 표고버섯과 꿀까지 채취하며 공부하는 스님들을 뒷바라지한 스님의 삶은 그야말로 청정불국토를 장엄한 보살행 그 자체였다.